이번에 이슈가 있잖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다들 비슷하게 특히 강조해요. 뭐 이제 실제 수술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수술을 받으신 분들 재수술 굉장히 많고요. 불만족스러운 결과 되게 많고, 이거는 뭐 사실 다른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에이트 성형외과 박민호 원장입니다. 눈 밑 지방 재배치가 유튜브에서 어그로가 제일 많이 끌리는 것 같더라고요. 수술 방법도 워낙에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많은 게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러면 망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지 마라, 이게 너무 많은데, 단순하게 하려면은 정말 단순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를 진짜 제대로 잘 내려면은 쉬운 수술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이거를 되게 심플한 수술로 생각하고 이 방법 아니면 저 방법, 무슨 이게 정답인 것 마냥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되게 많아요. 유튜브에 눈 밑 지방 제거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러는데, 해도 돼요. 어떤 사람은 지방 제거만 진짜 간단하게 해줘도 되게 좋아져요. 그런데 앞볼 쪽에 볼륨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눈 밑 지방 제거만 신나게 해버리면은 쏙 꺼져버려요. 휑하게 되고, 이제 그런 사람은 지방 제거라는 시술을 했을 때 결과가 안 좋은 거죠. 그러면은 이 지방 제거를 하는 게 무조건 나쁘냐?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인간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또 재배치를 꼭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재배치를 안 하면 망합니다, 이런 식의 유튜브가 너무 많은데,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는 앞에다가 나한테라고 적고 그걸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수술을 받으면 망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제일 싫어하거든요, 진짜 그런 거를. 사람마다 되게 다양하게 이거를 두고 계획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보통 대부분의 그런 영상들이 보면은 남을 까는 거거든요. 이 방법이 안 좋다, 내 방법이 좋다, 이렇게 남을 까는 거는 본인이 내세울 게 없어서 그래요, 솔직히.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게 해야지, 왜 그거를 자꾸 수술 방법을 하나 가지고 이게 옳다 그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거르시면 돼요, 솔직히. 눈 아래쪽이 볼록하다든지 뭐 다크서클이 심해진다든지 여기 쑥 꺼진 느낌이 있다든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주소를 가지고 내원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그거를 각각 해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어떤 테크닉들을 조합을 해 가지고 결과를 내야 되거든요.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사실 되게 쉽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똑같은 사람인데도 양쪽의 얼굴이 다르거든요, 골격이. 그러면은 양쪽의 어떤 수술적인 시술 자체를 다르게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땅 높이 자체가 다른 건데 그거를 베이스로 하는 수술인데 양쪽을 똑같이 맞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확 젊어지느냐, 그것도 사람에 따라 달라요. 거기에 대한 분석과 설명이 없는 채로 눈 밑 지방에 대한 어떤 수술만 해버리면 당연히 결과가 안 좋겠죠. 이거는 수술 방법이 뭔가 좋고 나쁘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그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촘촘하게 짜여진 어떤 수술 계획과 그 계획에 맞는 프로시저 자체를 정확하게 해내야지 결과가 잘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전체가 한 덩어리로 잘 나와야지 결과가 잘 나오는 거고 잘 된 수술인 건데, 자꾸 이제 단순하게 수술 방법, 뭐 어떤 수술 장비, 자꾸 이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슈가 있잖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똑같아요. 그 수술을 이제 광고하시는 몇몇 병원이 있고요. 다들 비슷하게 특히 기계를 강조해요. 그 기계를 사용하지 않은 수술에 대해서 안 좋다, 이 기계를 사용한 수술법이 우월하다, 대부분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제 실제 수술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수술을 받으신 분들 재수술 굉장히 많고요. 불만족스러운 결과 되게 많고, 이거는 뭐 사실 다른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재수술을 열어보면은 썩 좋진 않아요. 제 경험상에서는 뭔가 깔끔하게 계획을 가지고 알고 했다는 느낌이 솔직히 별로 안 들어요, 열어보면은. 그거를 이제 수술을 해야 되잖아, 재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쉽지 않겠죠. 계속 그런 식으로 단순한 어떤 시술 정도, 뭔가 위험이 없는 그런 것만 자꾸 몸에 쌓이면은 당연히 데미지가 쌓여요. 데미지가 쌓이게 되면은 결국은 그 시술로는 내가 원하는 어떤 개선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겠구나, 본인도 알게 될 거고, 결국은 수술을 찾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수술의 난이도가 확 높아져 있는 거예요, 이미. 모 성형외과 안면 거상 전문으로 하시는 분은 울세라나 뭐 이런 거를 한 번 예전에 했다 그러면 수술비 100만 원 올려서 받아요. 그만큼 실제 열어보면은 달라요.
안 받은 거랑 받은 거랑 이미 기존의 데미지를 갖춰 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원하는 만큼 수술적으로 어떤 효과를 끌어내려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시술을 안 한 분한테 100%라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이 100이 들어간다면, 시술을 받은 분한테 100%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노력은 최소 150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쉽지 않은 거죠. 어떤 수술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쉬운 수술은 없고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어떤 대원칙 같은 거는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것조차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예 자격 미달인 거고, 어떤 수술이든 장단점이 당연히 있고 부작용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고, 생각하는 것만큼, 특히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막 강화를 하면은 짱짱맨, 뭐 이 레이저를 쓰면 제일 좋다, 절대로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데일수록 한 번쯤은 더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고, 이 방법은 틀렸고 내가 하는 방법이 맞다, 내가 진짜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럴 수가 있나. 당연히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그 방법이 이미 시장을 다 장악을 했겠죠. 근데 안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동네 치킨집도 이런 식으로 장사는 안 한다, 솔직히. 동네 치킨집도 뭐 아니 저 집에서 염지하는 건 틀렸다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솔직히. 수술이라는 게 유튜브나 이런 데 인터넷에서 떠도는 것만큼 그렇게 심플하게 정답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정답은 아니에요. 성형외과든 내과든 외과든 제일 중요한 거는 진찰이거든요. 면 대 면으로 직접 봐야 돼요, 사실. 그게 제일 좋은 거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좀 하시고 수술을 하시면은 당연히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막 이렇게 뺑뺑이가 돌아가니까 자꾸자꾸 부작용이 생기는 거니까 충분하게 고민을 하시고 면 대 면으로 진찰을 받아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